어플로만 한 1,500만 원 정도 쓰고 오신 남자 회원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어플로 유부녀를 많이 만나셨어요. 아니 유부녀인지 모르고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던 거야.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표님, 네. 셀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셀카인가요? 셀소? 셀프 소개 줄임말인데요. 어. 커뮤니티나 이런데 내가 내 셀프 소개글을 올린 다음에 내 소개글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해. 내가 내 자신의 글을 올린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원들의 프로필 올려주잖아요. 네. 아, 이걸 자기가. 참 대단하네. 근데 이런 걸로 해도 솔직히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신 객관화가 되기 쉽지 않잖아. 내 자신은 내가 너무 좋은 글만 올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거기 자기소개에다가 내가 키가 60이야. 근데 63이라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를 안 닮았는데 누구를 닮았다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과대해서 올릴 거 아니야. 너무 주관적으로. 좀 낮춰서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개가?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어요? 이게 블라인드가 보니까 회사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셨어요. 아, 인증하니까. 원천징수, 영수증, 등기부등본 다 띄워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많이 듣잖아요. 뭐 어플, 커뮤니티 이런 걸로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물론 인연이 돼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 보장이 안 돼요. 이런 커뮤니티들은 어느 정도 인증은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그 사람의 뭐 얼굴이 나온다거나 이름이 나온다거나 정확한 정보가 나오진 않잖아요. 아이디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언행이 되게 가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다 보여지잖아요. 거기서 약간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회사의 계정을 사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정보 회사들은 가입을 하시려면 혼인관계, 가족관계, 졸업증명, 원천징수,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무팀의 동의를 다 받으시고,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법정상 계약서에 너가 나가서 여자한테 혹은 남자한테 언행이나 이런 기분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다 명시를 저희가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유튜브라는 채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원들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의 차이 아닐까요? 이런 게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잖아. 여러분들도 봐봐. 뭐 연예인들 봤을 때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나왔을 때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달 수 있잖아요. 단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얼굴 딱 띄워서 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유튜브 댓글도 그 이름 주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다는 애들이 꼭 거기다 악플 달면 그 달 시간에 구독하기나 누르라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로 하면은 번호 교환이 아니라 카카오톡 아이디만 주고 그 친구 추가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해버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주잖아. 이름을 주고. 다르잖아요, 이게 형식 자체가. 내 개인정보를 주는 것과 카톡 아이디만 쭉 주는 거랑. 아, 하긴 카톡 아이디는 차단한 순간 연락이 아예 안 되죠. 안 되지. 우리는 매니저가 가운데서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사는 곳이 어떻고 얘 엄마 나이 거 다 알려주잖아. 이게 완전 비교가 안 되겠죠, 소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만남들보다는 지인들의 소개를 더욱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만남들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지인 소개도 불확실해서 오시는 곳이 결혼정보회사거든요. 지인 소개는 확실하기는 해. 근데 지인도 건너서 또 소개해줄 경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빚이 얼마 있더라, 뭐 부모님 관계가 어떻더라. 왜냐면 지인도 그걸 모르고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성비 불균형입니다. 어플이나 동호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비가 어디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남자 회원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 여자가 더 많지 않나 이러는데, 저희는 특히 유튜브를 보고 온 회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남자 회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5.5 대 4.5?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보통 남자들이 더 많아요. 결정사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자 회원이 많은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고스펙의 회사가 많다고 자랑하는 회사들이 여자 회원들이 많아요. 경쟁에서 기싸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한 정보를 아시라고.
하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고스펙의 남자들을 뭐 조금만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몰리잖아. 그런 데는 이제 여자들이 많은 거지. 이렇다 보니까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대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왕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본인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매칭을 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쪽에 오셔서 그런 남자를 원하는 거고. 악순환이네. 악순환이야. 그럼 대표님은 그렇게 눈이 높아진 여자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얘기를 해주죠. 아니다, 너는 그럴 만한 깜이 아니다. 조율을 하자. 그럴 만한 남자를 만날 거면 나이를 조율하든가 외모를 내려놓든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죠. 다 가져가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거는 100마디 제가 말로 막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리뷰 시스템 있잖아요. 피드백 주는 거. 만남하고 나면 그 잘난 남자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피드백만 드리면 조금 이렇게 티인 여성분들은 그거 보고 아, 이런 남자들은 나 같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다른 거를 조금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빨리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른 분을 공략하죠. 세 번째입니다. 목적의 불일치입니다. 진짜로 남자들은요, 현실적으로 결혼 상대를 어플에서 찾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냥 놀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돈 안 들이고 만나는 거잖아, 어플은.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정신적으로 이제 기댈 때나 만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만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플을 뭐 간혹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플을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만남에 대해서 너무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 이게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만남이 어려워져. 여자도 마찬가지고. 얘 말고도 또 만나게 되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만날 데가 없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할 텐데 이 사람 말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소모성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컴퓨터를 봤었는데 이런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에 못 끊는 남자. 아, 그럴 것 같아. 중독성.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이런 가벼운 플러팅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눈이 높아져서 결혼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예전에 저랑 활동하셨던 회원 중에 어플로만 한 1,500만 원 정도 쓰고 오신 남자 회원분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의 연락처를 보는데 클릭하는 게 한 번당 뭐 몇천 원이라면서 그 클릭하는 거 몇 번을 뭐 10번 하면 그게 뭐 3만 원, 네. 뭐 만나서 밥 먹는 거 그 비용보다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쓰는 비용이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어플로 유부녀를 많이 만나셨어. 아니 유부녀인지 모르고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던 거야. 유부녀들이 그렇게 외로워서 했던 거야. 그만큼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야. 알고 봤더니 3개월 만났더니 유부녀였어. 신혼보증이 됐다고 했는데도 몰랐던 거야. 어느 어플이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되게 유명한 어플이었는데 그 유명한 어플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어플이었어요. 학벌 좋고. 근데 거기서 남자 의사가 좀 약간 결혼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 가운 입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던 거야. 다 서로 조작했다. 저작했던 거였어요. 그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그랬을 때 법적인 장치를 뭐 제대로 걸어놨는지 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가운데 매니저가 좀 있었더라면 사실 좀 눈치챌 수도 있었겠지. 매니저가 뭐 통화라도 해보고 좀 피드백을 좀 받았더라면.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한 400만 원 주고 가입하셨는데 어플 쓰는 것보다 훨씬 여기가 실용적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대표님 실제로 아까 그런 인증하는 어플도 서류를 조작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럼 결정사 같은 경우도 진짜 맘만 먹으면 막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사실. 재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만나는 거랑 어플 같은 경우는 둘이 만나면 끝이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만나면 그 만남하는 이야기를 우리 쪽에 다 해주잖아, 사람들이. 피드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보가 와요. 재직권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는 20, 30대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는 가입하는 20대 여성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정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안 가요. 어플 안 가고 결혼정보회사로 와요. 20대 여성들이. 이제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요즘 또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평생 함께 해야 되잖아. 신혼보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내가 연애를 하고 싶거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소개가 없거나 외롭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용하는 거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확한 데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본인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남을 하시려면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제대로 된 곳에서 만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